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건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채소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채소 얘기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정말 특별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 1144명을 대상으로 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채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병원비를 무려 9%나 절약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비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부. 그럼 이제 실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김정수 할아버지, 올해 68세이신데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드셨어요.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매달 병원을 다녀야 했거든요. 혈당이 계속 높아져서 의사 선생님도 이대로 가면 당뇨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대요. 부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됐거든요. 두 분 다 건강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김정수 할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세요. 맛없어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몇 끼니 채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양배추 한 입 먹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부인과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격려가 됐어요.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채소부터 안 먹으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2부. 우리나라 연구팀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 올해 영양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뉴트리언츠에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렸어요. 우리나라 연구팀이 한국인 11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평소에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연간 의료비를 얼마나 절약했는지 아세요? 무려 9%나 절약하셨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외래 진료비는 12% 절약, 입원 진료비는 8% 절약, 전체 의료비는 평균 9% 절약. 만약에 한 달에 병원비로 20만 원을 쓰시는 분이라면 1년에 약 2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57세 미만의 분들에서 효과가 더 컸다는 거예요. 의료비를 12%나 절약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젊을 때부터 좋은 식습관을 기르면 나중에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미 70대인데 늦은 거 아냐?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언제든 좋은 변화를 주면 바로바로 반응한답니다. 3부. 왜 채소일까요? 식이섬유의 놀라운 비밀. 그런데 왜 하필 채소일까요? 채소에는 식이섬유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우리 위장 속에 작은 청소부가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혈당 조절사 역할을 해요. 식이섬유가 물과 만나면 젤리처럼 끈적해져요. 이 상태에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과 섞이면 마치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걸듯이 소화 속도를 늦춰줘요.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안전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콜레스테롤 청소부 역할을 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자석이 쇳가루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 번째로 장내 좋은 균들의 먹이가 돼요. 우리 장 속에는 몸에 좋은 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균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질병관리청과 대한당뇨병학회에서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채소를 즙이나 주스로 드시지 마시고 생채소 그대로 드세요. 왜 그럴까요? 즙이나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많이 파괴되거나 없어져 버려요. 게다가 액체 형태라서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이 오히려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4부.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져요. 이제 정말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아세요? 권장하는 식사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채소부터 5에서 10분간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즉 고기나 생선, 달걀, 콩 종류를 드세요. 마지막에 밥이나 면, 빵을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식이섬유가 위장에 깔려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줘요. 그리고 단백질이 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고요. 채소와 단백질로 배가 어느 정도 차니까 자연스럽게 밥을 적게 먹게 되죠. 실제로 이 방법을 쓰신 분들이 밥을 억지로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오부, 맛없는 채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맛이 없어서 먹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발상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실 때 맛을 보고 드시나요? 아니죠. 건강을 위해서 드시죠.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천연 혈당 조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실제로 약을 먹듯이 체계적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하루 권장 용량은 생채소 2에서 3접시, 한 접시당 100에서 150g 정도예요. 하루 총 300g 이상이면 좋아요. 복용 시간은 매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시작과 함께 드시면 되고요. 공복에 드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복용 방법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물과 함께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매일 드시는 거예요. 부작용도 있어요. 처음 며칠간은 가스가 찰 수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변의 양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것도 오히려 건강한 신호거든요. 6부, 시니어에게 특히 좋은 채소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채소가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의료진과 영양사들이 시니어분들께 특히 추천하는 채소들이에요. 1위는 양배추예요. 100g당 식이섬유가 2.5g이나 들어있고 위 건강에 좋은 비타민 U도 풍부해요. 채 썰어서 생으로 드시거나 쌈채소로 드시면 좋아요. 2위는 브로콜리예요. 식이섬유가 100g당 2.8g이나 되고 혈관 건강에 좋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아져요. 3위는 시금치예요. 식이섬유가 2.1g이고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도 풍부해요.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생으로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요. 4위는 당근이에요. 식이섬유 2.4g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카로틴도 많아요. 스틱으로 잘라서 생으로 드시면 간편해요. 5위는 오이예요. 식이섬유는 1.5g으로 좀 적지만 수분이 많아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슬라이스로 잘라서 생으로 드시면 상큼해요. 계절별로도 추천해 드릴게요. 봄에는 냉이, 달래, 쑥, 봄동이 좋아요. 봄나물들은 데쳐서 나물로 드시되 산나물은 확실히 알고 드시기 바라요. 여름에는 오이, 토마토, 가지, 호박이 좋아요. 수분이 많은 채소들로 탈수도 예방하고 냉장 보관에 더 신경 써야 해요. 가을에는 배추, 무, 당근, 연근이 좋아요. 김장용 채소로 발효식품도 함께 드시면 좋은데 뿌리 채소는 당분이 많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겨울에는 시금치, 브로콜리, 콜리플라워가 좋아요. 비타민C가 풍부한 것들로 골라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조리하시면 좋아요. 7부, 부부가 함께, 가족과 함께. 혼자 하기 힘든 일도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쉬워져요. 채소 섭취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협력 시스템을 말씀드릴게요. 역할을 분담해 보세요. 한 분은 장보기를, 한 분은 손질하기를 맡으시면 돼요. 그리고 서로 챙겨주세요. 여보, 채소부터 드세요라고 상호 리마인드 해주시고요. 함께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혈당이나 혈압 변화를 일기로 써보시고 작은 변화라도 서로 칭찬해 주세요.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색깔별로 채소를 분류해보는 게임이나 채소 이름 맞히기 퀴즈도 재미있어요. 함께 채소를 키워보거나 무지개 샐러드 만들기 경연대회를 해보시면 손주들도 채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될 거예요. 8부, 주의사항과 궁금한 점들. 시니어분들은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드실 때 의사와 상의해보세요. 갑자기 많이 늘리거나 줄이지 마시고
일정한 양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채소 섭취량을 늘리면 혈당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저혈당 증상인 어지러움, 식은땀, 떨림을 주의하시고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을 조절하시기 바라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많은 시금치나 호박을 적당히 드시고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지러움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시고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채소보다는 살짝 데친 채소가 좋아요. 양배추나 감자는 위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되고 맵거나 신 채소는 피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습관.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오늘 저녁 밥을 드시기 전에 작은 채소 한 접시를 먼저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끼 식사 전에 채소 한 접시 드세요.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둘째, 냉장고에 항상 준비된 생채소를 더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준비하면 돼요. 셋째,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더 쉬워요. 맛없는 채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혈당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만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이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